어떤 평생에 내 집 마련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 부동산을 공부하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토기가요지구 내에서 40%가 최대 금액인데 그리고 결국은 이 무주택자 혹은 생애 최초일 경우에 소득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네. 부부 합산 9천만 원 혹은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1억 원. 이 기준도 조금씩 올렸습니다. 각각 1,000만 원씩. 그러니까 합산 억대 연봉도 이제 네. 됩니다. 네, 대출 그렇죠. 규제 생애 완화. 최초일 경우에는 대출이 완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 주택 가격도 현재는 6억에서 9억까지 조금 완화해 주는 네. 상향한 그런 기준으로 나왔고요. 최대 대출 한도는 4억까지입니다. 네. 4억까지고 그렇지만 DSR 40%를 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이 마냥 대출 한도가 좀 늘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못 없는 받습니다. 거죠.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연봉으로 한 5천만 원 이상은 돼야 그렇죠. 이 혜택을 최저 드린다. 연봉 정도를 네. 이제 만족시켜야 되죠. 그래서 아마도 9억 이하 중저가 6억에서 9억 이하 뭐 이런 중저가 주택의 시장 가격을 주도하는 흐름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요. 지금 정부는 집값을 이제 안정화,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네. 이 대출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네. 그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 비싸진 집을 거기에 살아라는 거지 않습니까? 맞춰가는 그래서 굉장히 예. 그 정책의 기조에 조금 맞지 않는 예. 그런 정책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의 어떤 대선이라든지 예. 기타 여러 선거들과 이런 어떤 표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준을 정하고 예. 거기에 있어서는 완화해주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라든지 아니면은 양도세 완화 수위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조금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조금 풀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번 결국은 생각해도 현 시점에서 대출 완화는요. 집주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집주인은 예. 대출을 더 받을 수, 예. LTV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기 하고 때문에 자기 비싼 가격에 팔아도 그걸 대출 완화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받아줄 수가 있는 있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좀 역설이 생긴다라는 점은 결국은 무주택자들에게 부담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대출 되는 부담이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소식 있죠? 예.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그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했죠. 네. 예, 그래서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6월도 지났고 해서 또 네. 집값이 꿈틀대고 참 이것도 걱정이 큰데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 문제 한번 살짝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네. 집을 사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네. 뭐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렇죠. 이제 가족이 보통 이제 집 살 때는 많은 이제 토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의를 네. 하는데 반대하는 네. 가족도 있을 때 뭐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가야 될까요?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거침없이 네. 올랐는데 네. 그래서 두 가지 포지션을 취할 것 같아요. 저도 집값 전망에 대해서 사실 어제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네. 이게 뭐 그 의견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전문가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요. 더 오른다? 당분간 이 상승의 기조가 네. 좀 꺾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근데 저희 네. 그 남편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집값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빨리 집을 팔자라고 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 나름의 객관적인 논리로.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서로의 주장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많이 대화하고 자료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 집 마련했을 때의 리스크 혹은 내 집 마련을 조금 미뤘을 때의 리스크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단 선택의 주체는 네.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예,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조금 미루기로 했다. 집값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격렬한 토론 끝에 네. 그러자 우리 내 집 마련 조금 미루자 라고 했다면 어떤 평생에 내 집 마련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 부동산을 공부하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이 장에서 떠나지 않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을 계속 꾸준히 납입하시다든지 아니면 청약
을 계속 시도하신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내 집 마련의 방법이라도 좀 꾸준히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3기 우리 그때도 소개했지만요. 네. 사전 청약 있지 않습니까? 3기 신고시. 네, 그렇죠. 사전 네. 청약 7월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네. 소극적인 내 집 마련의 방법이라도 꾸준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내 집 마련하지 않기로 내 집 마련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면 네.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집의 자산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어떤 부동산 규제의 내용, 대출 시스템 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최종적으로 우리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가 금액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고 함께 지역을 선정하시고 그리고 함께 임장을 다니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시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